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년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청입니다. 반가. 오늘은 지난번 그루 편 아시죠? 그루라는 그 IT 기반으로 하는 식물 전문 회사라고 하는 게 낫죠. 그루하고 했던 난 팔아요 시간에 했던 거 재배법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 난 학생님들은 이제 뭐 대부분이 새로 가입하신 분들 빼놓고 대부분은 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데 그루에 계신 분들, 그루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또 그 그루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완전 초보, 완전 난인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재배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라고 하면 난이 뭐예요, 피디님? 난과 식물. 그냥 저한테도 난이 뭐예요? 참 어려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국화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호박이 뭐예요? 맛있는 거. 그냥 식물, 전체 식물 중에서 난과라는 게 있고요. 난과는 꽃이 피는 식물 중에 그냥 이론상으로 꽃이 피는 식물의 20%가 난이다. 엄청 많죠. 남극, 북극 빼놓고 전부 다. 대한민국하고,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 합쳐도 90종류.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전 세계에는 850소개. 몇만 종이요? 850속에 한 35,000종. 근데 지금도 계속 발견이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게 난이에요. 왜? 맞아요. 외떡잎식물 중에서 가장 고등식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잖아요. 난초는 뭔지 아는데, 우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게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리냐. 자, 우리가 난초 하면은 뭘 생각나죠? 공자님, 그다음에 회장님, 이렇게 쫙 이런 거 생각나고, 어렸을 때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동양난, 서양난, 이렇게 생각하죠. 동양난은 뭐예요? 동양에서 온 난이잖아요. 동양에서 자생하는 난. 서양난은 서양에서 온 난, 서양에서 자생하는 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우리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난은 한국, 중국, 일본에 자생하는 신비디움 타입, 신비디움 속이 있어요. 난 전체에 그 많은 850속 중에 신비디움 속이 있어요. 지식난초 중에. 신비디움 속의 미니 타입을 우리가 동양난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출란, 한란, 보세 뭐 이런 것들 선물, 인사이동 때 선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난초들을 우리가 동양난이라고 그거랑 이제 또 일본하고 우리한테 자생하는 소여풍난, 대여풍난, 석곡 종류를 우리가 동양난이라고 옛날에 칭했는데 그게 좀 잘못되긴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를 빼놓고 나머지 여기 오늘 하는 방송에서 하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요 난초 있잖아요. 이거 진해발란. 이거 제주도 건데 그럼 서양난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진짜 난이 많은 곳은 동남아시아하고 남미 쪽에 난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양난, 서양난이라고 불러지기 때문에 지금은 서양난 하면 그런 꽃이 화려하고 이런 이미지 있는 분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진짜 난이죠. 첫 번째는 난초는 외떡잎식물 중에서 가장 고등식물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잘 모르겠고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피면 여기 꽃잎 있죠. 꽃잎이 꽃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꽃이 6장인데, 그 중에서 뒤에 이렇게 하나, 여기 둘, 셋. 삼각형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별처럼 삼각형이 뭐죠? 꽃받침.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우리가 요거를 뭐라 그래요? 꽃잎. 그래서 3장의 꽃받침과 3장의 꽃잎이고 요거를 도드라진 꽃잎 중에서 도드라진 우리가 입술이라고 얘기해요. 립이라고 하는데 3장 꽃받침, 3장 꽃잎이면 우리가 보통 난초라고 우기면 거의 99.99% 맞습니다. 난초의 꽃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난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난초는 동양난, 서양난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생난초하고 난초는 착생난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초부터 사는 곳이 틀립니다. 지생난초는 땅에 뿌리를 두고 바닥에서 땅에서 사는 거고 착생난초는 나무나 바위, 암색난초래요.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요. 그러니까 같은 난초인데 구조는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재배법이 완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이 난초를 딱 봤는데 착생이구나, 지생이구나 알아야지 화분이 깊을지 식재가 좀 보습이 위주로 될지 아니면 통기가 굉장히 잘 되는 식재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화분부터 틀려지죠. 식재도 틀려지고 그 다음은 뭐냐면 단경성이냐 복경성이냐, 가지가 이런 호접란이나 반다 이런 것들처럼 잎이 위로만 자랍니다. 이렇게 위로만 계속 자라요. 생장점이 위에 있어요. 위로만 계속 끝없이 계속 위로만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아니면 위에 생장점이 죽으면 새끼가 나오죠. 우리가 이런 걸 단경성이라고 합니다. 모노포디올이라고 해서 단경성 난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요렇게 동양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난초들 대부분이 이러죠. 얘도 그렇고 뭐 이런 이번에 거 뭐예요? 컬트레이터. 이번에 판매한 것 중에서는 단경성은 딱 하나네요. 바닐라. 이름만 계속 자라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단경성. 이렇게 옆으로 막 퍼지는 걸 복경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분갈이 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복경성, 가지가 많은 애들은 앞발부,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증조 할머니, 예? 고조 할머니인데 여기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할머니가 둘이야.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엄마, 여기도 엄마. 여기 나오다가 보통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뒤로 자라죠. 그러니까 심을 때 뒷공간을 두고 심어야 돼요. 뒤로 자라니까 분갈이 할 때. 그래서 단경성이냐 복경성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자, 이제 아시겠죠? 난초는 자 지생이냐 땅에서 자라는 거냐 착생이냐 나무나 바위에서 자라는 거냐. 그 다음에 단경성이냐 복경성이냐.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조건이 온도 편차, 추나철이 있죠. 온도가 낮과 밤에 기온 편차가 많이 나야지 꽃이 피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일조량. 보통 우리가 해의 길이가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꽃이 피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가을에 피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하는데 식물 쪽에서 학적으로 볼 때는 일조량보다 밤의 길이로 봅니다.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는 꽃이 피죠. 왜?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 피는 것들을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하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애들, 봄에부터 여름까지 피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백합이나 이런 종류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포인센티아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때 쓰는 것도 어떻게 돼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장일식물입니다. 근데 이런 포인센티아 같은 경우도 그늘을 쳐주면 빨리 잎이 물들잖아요. 그렇듯이 난초도 밤에 길이가 길어야지 피는 남미 쪽의 꽃들이 있습니다. 주로 카틀리아 중에서도 일부가 있고 또 같은 남미 쪽의 카틀리아 중에서도 봄철에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름에 피는 퍼퍼라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노빌리아, 퍼퍼라타 이런 종류들은 이거는 밤의 길이가 짧아야 되니까 단일 식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면 식물이 일단 쉬워집니다. 좀 복잡하다고요? 그러지 않죠. 그 정도 기본은 아셔야지 난초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지 베이스가 있어요. 기초가 있으면 난초를 키우기 쉽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난초는 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난초의 지생난초는 뿌리가 나오면 안 되고 나오지도 않아요. 나와. 우리가 동양난 같은 거 심어서 화분 속에 심었을 때 뿌리 나오는 거 봤나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땅에서 뿌리를 뻗어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뭐 고구마나 뭐 이런 것도 심었을 때, 이런 밭작물들 심었을 때 뿌리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일부 식물도 있죠. 뭐 호야도 그렇고 일반 식물들 중에서도 이런 넝쿨 식물들은 뿌리가 나오잖아요. 대기 중에서 붓거나 호흡,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런 나머지 난초들, 그러니까 지생난초를 제외한
거의 95%의 착색난초들은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이거 화분에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화분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난초 뿌리를 보면, 우리가 이게 난초 뿌리인데 얘는 좀 얇긴 한데 이걸로 오늘 설명을 드려요. 난초 뿌리는 보통 굵습니다. 굵고 그 안에, 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난초 뿌리 이렇게 굵고 그 안에 심 같은 게 있어요. 뚝 분질러 보면 얇은 심인데 그게 난뿌리고, 바깥에 있는 건 멜라민층이라 그래서 뿌리를 보호하고 붓고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착색난초들은 분이 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할 때 무조건 분이, 식물 사면 분부터 키워. 그러니까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착색난초는, 여기서 또 이렇게, 보통 난초들은 보통 캠식물입니다. 캠식물은 선인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발달을 하면서 캠식물인데, 신기하게도 C3도 같이 해요. 이게 뭐냐면, 낮에도 광합성까지는 아니지만 낮에도 활동을 하고요, 밤에도 활동하는 아주 굉장히 발달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난초가 왜 키우기 쉽냐는 건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왜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죽이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 자라는 애들을, 그네들은 어때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스콜이라고 4, 5일에 한 번씩 비가 올 때 확 오죠. 짧게 잠깐 오고 확 오고 딱 멈춰요. 그리고 공기습도 높으니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뿌리에 저장을 하고, 요거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붙어서 자라면 물을 찾아서 뿌리가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딱 잡아야 돼. 그래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이 얘네들을 2차로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곰이나 사람으로 치면 먹어서 위에다 저장하는 게 1차면 2차가 어디다 저장하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뱃살. 지방에다 저장을 한 거를 우리가 먹듯이, 얘네들은 여기다 저장해서 2달이고 석 달이고도 안 죽고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난초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 주는 게 완전 틀리고 심는 게 틀리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방송할 때, 자, 얘는 착색난초고, 얘는 지색난초고, 얘는 단경성이고, 얘는 복경성이고, 얘는 꽃이 어떻게 피우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아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어려웠나요? 처음에 들으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그냥 난초는 다른 식물과 구조가 틀리구나, 물을 저장할 수 있구나, 광합성은 파괴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입문자분들한테 이번 주에 판매했던 마이프렌드나 이런 덴드로비움 이런 종류 있죠, 로드기샤 이런 것들을 권해요. 그 사람들이 싸서 권해나 그러지 않대요. 꽃도 되게 이쁘고 좋아요. 키우기도 쉬워. 근데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던져놔요. 진짜 여기다 놔두고, 여기는 반 그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늘이에요. 놔두고 2달 뒤에 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다만 얘들을 햇빛에 놔두면 탈수 증상 때문에 완전 너무 마르지만 놔두잖아요. 그늘 쪽에 있으면 거의 조금만 미세하게만 좀 변하고 살아있고 숨도 나오고 그래요. 왜? 저장했던 거 같고 먹으니까. 그럼 내가 이걸 거꾸로 바로 죽여볼까요? 어떻게 죽여요? 오늘 물 주고, 아침에 물 주고, 저녁 때 물 주고, 다음날 주고, 또 주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일단 난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지금부터 재배법을 설명하는데, 재배법을 설명할 때 주로 저희가 팔 때 난초가 5가지 5대속, 그러니까 850속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속을 우리가 5대속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아, 이게 카틀리아구나. 얘가 덴드로비움이구나. 얘가 파피오펜입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얘가 호접란이구나. 얘가 신비지음이다. 이 정도면 외워야지 딱 감이 와요.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물고기를 키워도 이 물고기가 어디죠? 열대어인지, 그죠? 열대어는 어디서 크는 거죠? 남미 쪽에서 크는 건가요? 열대어는 소금물에서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물인데 따뜻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니까 소금물이죠. 열대어가 그래요? 제가 아는 열대어는 그런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잠깐, 니모가 열대어예요? 그렇잖아요. 몰라. 나 잘 모르겠. 지금 보니까 우리 열대어 수족관에 가면 되게 예쁜 애들 많잖아. 그 남미 쪽에서 오는 거. 그 바닷물 아닌 것도 많은데. 아, 열대어는 그러나? 이런 무식한 놈하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찾아올 텐데, 하여튼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담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닷물로 키워야 되는 물고기가 있고 강물로 키워야 되는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동물을 들였어. 그럼 이 동물이 추위에 강한지 약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마뱀을 사왔는데 갑자기 죽어, 얼어서 어떻게 해요? 등을 켜주잖아요. 그 정도 상식은 알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호박을 심든 고추를 심든 뭘 심든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토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둔둑을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난초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기본적 요것만 알면 쉽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은 온시디움 자이락 프라그란스는 아주, 응? 이거 그때 할 때 꽃대 거의 없었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그죠? 며칠 상관 이게 꽃대가 훅 자랐네. 난초가 무슨 꽃대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나와서도 오래 걸리긴 해요. 여기서부터 꽃 피는 데까지 2달 걸립니다. 2달 걸리는데, 이런 그 온시디움 같이 꽃대가 나오는 애들은 더우면 빨리 펴요. 대신에 꽃송이 몇 개 안 달리고, 그 온도가 약간 저온이라는 개념이 너무 덥지 않은 온도, 20도 미만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지가 돼요. 이렇게 서서히 나와요. 온시디움 자이락 프라그란스 보르도인데, 온시디움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댄싱 걸이라고 합니다. 온시디움 꽃이 마치 춤추는 무이 같아요. 형상이. 온시디움, 거의 온시디움이.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온시디움은, 고아렘씨나 옛날 이런 것 같이 노란색 꽃을 생각하는데, 얘는 초콜릿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초콜릿색으로 되게 유명한 게 샤리베이비라고 정말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근데 얘는 샤리베이비는 아니고 그런 혈통이 일부 들어갔고 해서 교배에서 나와서 좀 더 작고 선이 이쁘고 벌브도 이쁘고 꽃도 쉽게 피고 1년에 2-3번 피게 육종을 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온시디움은 특히 온시디움 중에서 오늘 하는 대부분의 온시디움은 거의 관리법이 비슷해요. 근데 오늘 하는 이 자이락 프라그런스 모르도라는 품종은 하여튼 그냥 굳이 온시디움 트윙클이라고 있어요. 트윙클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팝콘처럼 피는 꽃인데, 요즘 이제 좀 있을 곧 나오기 시작하는데, 걔는 향이 너무 좋아요. 정말 다 초콜릿 향 같은 게 나는데, 걔는 조그매요. 노란색, 이렇게, 여러 다양한 색깔도 있는데, 그런 작은데, 왜 걔를 교배치 놓으셨냐면, 향이 좋으니까. 그거랑, 온시디움 유난이라고 샤리베이 같이 생기고 있어요. 그 두 개를 크러싱해서 꽃이 좀 커지고, 이쁜데 향도 좋고 꽃도 오래 달리게 만든 품종이죠. 그래서 온시디움 자이락 프라그란스는 분이 투명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뿌리가 완전히 하얘요. 그죠? 하얗죠? 완전히 하얘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와, 진짜 이거 완전, 바람 불 때 슉 날아가면 슉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거 눌러보니까, 이거 안에 보니까,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죠? 이게 뭐냐면 바싹 마른 거예요. 이렇게 바싹 마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물 주는 거는 바싹 마르고 모든 난초는 거의 비슷해요. 바싹 마를 때, 바싹한 게 뭐냐면 물이 손으로 댔는데 물기가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하루나 3일 정도 지나면, 또 2-3일 지나면 마르죠. 그러고 물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주면서 샤워기로 쭉쭉쭉 주는 게 좋은데, 이 마른 수태를 물을 다시 주려면, 샤워기로 주려면 3번, 4번, 5번 줘야 되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담그죠. 우리가 뭐라 그래? 저면관수라고 합니다. 물속에 담그는데, 담그니까 모르시는 분들, 이만큼 담그니까? 이렇게 담그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담그는데, 담그면 물에 떠서 등등등등 떠다녀요. 그러니까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완전히 쭉 가라앉히고 물을 다 먹으려면 5분 정도 걸리죠. 그렇죠? 자, 온시디움 자이락 프라그란스는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시디움이고 자이락 할 때 J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온시디움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남미 쪽에서 원래 자생하는 품종이에요. 한 350종류가 남미 쪽에 자생을 하는데,
그 자생하는 품종들은 원종이고, 얘는 원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성격을 닮았죠. 그래서 온시디움은 첫 번째 주의할 거, 겨울철에 따뜻해야 된다. 그럼 따뜻은 어디까지냐? 최소 12도 이상 유지, 앞으로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베란다에서는 견디기 조금 힘들어요. 옷이 많고 난방을 따로 하지 않는 베란다는.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 그리고 햇빛은 호접란 정도인데 룩스로 치면 2만 룩스 정도니까 우리가 보통 햇빛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깥에는 양지, 햇빛은 쨍쨍 하면 양지. 그 다음에 무언가 한번 유리나 이런 곳에 비쳐서 들어와서 있는 빛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파트 베란다로 치면은 우리가 거기를 반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들어와서 거실, 따뜻한 햇빛이 잘 비치는 거실을 우리가 반그늘이라고 하고요. 얘는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인데 보통 반그늘에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두면 되고요. 반그늘에 두고 놔뒀을 때 잎이 진해지면 우리 집이 반그늘보다 좀 더 빛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살짝 빛이 더 많은 곳으로 넣는 거고, 또 빛이 너무 많아서 노랗게 변하고 점이 박힌다. 그러면 빛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조절할 수 있는데 보통 반그늘이나 LED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온시디움은 꽃피는 주기는 보통 봄에 피는 애들이 있고 가을에 피는 애들이 있는데 노란색 애들은 주로 봄에 많이 핍니다. 근데 이런 샤리베이나 이런 애들은 아마 얘도 아까 온시디움 트윙클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가을에 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일이 있죠, 장일. 피는 스타일인데 이런 종류들은 저온 처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두면 핍니다. 그리고 자,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선선하게. 이런 애들은 주로 선선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더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니까. 그리고 분갈이 하지 마세요. 저희가 분을 갈아서 식재, 보통 요런 우리 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수태가 저희가 간지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4, 5개월 정도 됐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명이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분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나온 대로 놔두세요. 이대로 키우시면 되고, 이번에 이걸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이대로 구입해서 집에서 키우는데 요 토분이 모양이 플라스틱 분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건 키울 때는 플랜트 커버라 그래서 집에서 있는 예쁜 그릇, 커피잔 같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는다. 플랜트 커버 같은데 왜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냐면 일단 안 쓰러지고, 그 다음에 수분이 밤 됐을 때 여기 습도가 싹 돌아요. 그래서 외부는 되게 건조해. 겨울철에 훨씬 더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속에다 컵 속에 넣었을 때 여기 수분이 형성이 되고 화분을 꺼내보면 여기가 이슬이 살짝 맺혀 있어요. 그래서 난초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래서 플랜트 커버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컬트레이텀은 잎이 정말 이뻐요. 얘는 이제 보통 필리핀에서 해발 1000고지 정도에서 자생을 하는데요. 이건 다른 거 필요 없고 얘도 생긴 게 딱 보면 빛이 좀 세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반양지 정도. 이렇게 생긴 거. 선인장 같이 생겼잖아요. 다육이가 생기고. 이런 애들 빛이 세요. 잎이 보통 이게 넓은 애들은 빛이 세면 안 돼요. 우리 식물도 그러잖아요. 관음주, 안시리움 이런 애들은 빛 세면 절대 안 되잖아요. 주로 관염류도. 난초 중에서도 잎이 넓은 애들은 빛이 세면 안 되는데 얘는 좀 세도 돼요. 그래서 반 그늘 정도가 보다는 반 양지 정도가 좋고, 그다음에 생긴 게 자체가 딱 보면 건조에 굉장히 강하게 생겼잖아요. 건조에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토분에다 심은 거고, 부작이나 토분 추천드리고, 여기 토분에서도 3년 정도 더 키울 수 있어요. 여기 꽉 찰 때까지 키우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키울 때 겨울철에는 좀 따뜻해야 돼요. 최소 10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꽃은 여름에 나옵니다. 여름에 나온다는 얘기는 저온 처리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키우면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리움 테넬룸이 얘가 참 재밌는 품종입니다. 테넬룸은 덴드로킬럼이죠. 덴드로킬럼 중에 테넬룸 이것도 필리핀에 아마 자생하고 그쪽 지역에 자생하고 해발 1000에서 2500고지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1000에서 1500 동남아시아 고지를 생각해 보면 얼음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10도 내외 절고예요. 10도는 안, 10도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애들도 그럼 생각해봐요. 겨울철에 추우면 안 되겠죠. 아니 추워도 10도 정도. 그 다음에 생긴 게 보니까 잎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빛이 센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의외예요. 빛이 굳이 안 세도 돼요. 그러니까 폭넓어요. 자라는 폭이 반 양지에서 반 그늘 있죠. 그늘에서 그 넓은 폭에서도 재배하는 데서 전혀 지장이 없고 꽃은 그냥 봄 되면 핍니다. 그럼 봄에 피는데 그럼 저온처리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꽃이 피면 여기 꽃이 막 달려요. 그때 막 하나 계속 이렇게 달리고 얘도 보면 식재 어때요? 심은 지 분갈이한 지가 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4, 5년 동안 여기서 키워도 전혀 지장 없다. 그리고 여기서 키우기 싫다 그러면 그대로 빼갖고 그냥 요 맞는 사이즈의 토분에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관리할 때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이것도 물이 건조에 잘 견디는 편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너무 자주 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말렸다 주고 말렸다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착색 난초니까 화분이 깊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원종입니다. 덴드로필럼 원종이고요. 원종하고 교배종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얘는 교배종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총명 다음에 나온 품종명이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예요.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만 보면 라벨을 보면 원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리시아이하고 마이프렌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이프렌드는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마이가 해서 M이 대문자로 되어 있고 페어리시아이는 틀리죠. 페어리시아이는 P가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종이에요. 근데 둘 다 동남아시아에서 재배하긴 하지만 이 두 개 다 저온 처리를 해야지 꽃이 핍니다. 그 화분은 이 사이즈에서 충분하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보통 부작도 많이 합니다. 건조에 굉장히 강해요. 덴드로비움은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건조에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만 안 주면 너무 자주 많이가 아니라 자주죠. 자주만 안 주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자 공통점은 빛이 세도 된다. 이런 애들은 빛이 아주 세도 돼요. 보통 직광을 받아도 돼요. 직사광선. 그러니까 양지에 있어도 되는데 보통 그러면 잎이 너무 그늘에 있다가 나가면 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반양지. 그러니까 빛을 최대한 빛이 잘 들어오고 강한 빛도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꽃이 피기 위해서 저온 처리가 들어가는데 잎이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면 이 마디에 꽃이 핍니다. 이 두 개 품종하고는 틀리지만 유사한 품종을 갖고 왔는데 얘도 너무 좋아요. 포켓너브죠. 얘도 원래 저온 처리해서 봄 되면 꽃이 확 달려야 되는데 얘의 특징이 봄부터 가을까지 조금씩 한두 송이 피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많이 달려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죠. 이렇게 이 마디에서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마디에서 다 달립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얘는 벌써 꽃눈이 잡혔어요. 보시면 여기 볼록 보이나? 화면상에 볼록 보이죠? 이게 꽃눈이 잡힌 거예요. 얘는 좀 일찍 피는 편이니까 얘는 아직 꽃눈이 안 잡혔는데 얘도 여기 보면 살짝 화면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손으로 해보면 볼록볼록 나오고 있어요. 이제 꽃 준비하는 거고 얘는 좀 늦어요. 4월 달쯤에 펴요. 이런 종류들은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떨어집니다. 물론 저온 처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18도 이상 따뜻한 곳에 있으면 잎이 안 떨어지고 꽃도 안 펴요. 저온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저온 처리냐? 그러면 보통 낮 기온과 밤 기온에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도 아니면 15도 정도만 낮에 밤에 15도 정도만 떨어지고 낮에 25, 30도 올라가면 꽃이 펴요. 이런 애들은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마이프렌드는 노빌 타입이라 그래서 추위에 잘 견딥니다. 5도까지도 견디고 보통 잘 견딜 때 0도까지도 견뎌요. 같은 건데도. 근데 이런 페어리시아이나 이런 원종도 아나스미 원종들은 5도까지 떨어지면 위험해요. 그럼 굳이 내가 키울 때 꽃을 엄청나게 달려야 돼 나는 그래서 저온 처리를 많이 해야 돼. 굳이 안 그래도 꽃은 달리니까 적어도 얘네들 둘 다 10도 정도면 된다.
20도 정도면 되고 온도 편차가 나야지 꽃이 피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이 프렌드나 페어리시아를 샀는데 나는 빨리 키우고 싶으면 굳이 저온 처리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러죠. 겨울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겨울이긴 한데 그래도 따뜻한 곳에서 키우면 순이 더 빨리 나오고 더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나는 일정 등치가 되면 저온철에서 꽃을 볼게 하고 조절이 가능하죠. 따뜻한 곳에 두면 계속해서 꽃을 안 피고 자라기만 하니까. 그래서 나는 꽃을 한 번도 안 보겠다. 뭐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보겠다 해서 계속 겨울철에도 20도 이상 계속 25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꽃이 안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잎이 막 무성무성 자라서 얘도 막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느 날 꽃을 한 번에 보겠다고 온도를 딱 떨고요. 그럼 한 번에 잎이 쑥 떨어지는 꽃이 한 번에 확 피기도 할 수도 있죠.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은. 둘 다 분갈이 안 해도 되고요. 굳이 분갈이 한다면 요거나 요거는 지금 얘가 6cm의 슬리프닝이에요. 그러니까 9cm 정도의 토분 정도로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재는 털지 않고요. 얘도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얘는 꽃이 페어리시아에는 꽃이 피면 내년에 한 송이 정도 필 수 있어요. 한 송이 정도. 그러니까 얘는 내년에 꽃을 본다라는 생각보다 뭐 내년에 키우고 후년부터 잘 키워서 그때부터 꽃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바닐라 플래니포리아 바리게이터, 그러니까 무늬종하고 일반계 있습니다. 이 바닐라는 보통 남미 쪽에서 많이 자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향료로서 유명하고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없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사라지는 거죠. 바닐라 라떼도 사라지고 모든 바닐라가 사라집니다. 지금 안 사라지죠. 이거 바닐라 빈으로 직접 안 하니까 화학적으로 해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거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향이니까. 이제 고급에는 지금도 많이 쓰죠. 이 바닐라는 넝쿨성 난초입니다. 일반 난초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워낙 뿌리를 밑에 두고 자라서 올라가지만 이 중간중간에 기근들이 있어서 붙어서 같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난초입니다. 바닐라는 재배법은 어렵잖아요. 그냥 기둥 같은 데 붙여서 돌게.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나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랄 때 이렇게 감아주고 이렇게 돌아가게 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파늘 같은 거 놔두고 얘가 이렇게 가며 유도시키고 이렇게 자라게 유도시켜도 됩니다. 그거는요. 방향만 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때 또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다가 또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면 다시 얘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잘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 않고도 이렇게 감아서 키울 수 있잖아요. 자, 바닐라는 빛은 반양지 정도가 좋고요. 굉장히 잘 자라는 종류고 바닐라 중에서 이 플래니포리아가 가장 기본적인 바닐라 식물이고요. 식재는 저거 수태로 이렇게 심었는데 집에 가셔서 얘를 본격적으로 키우시겠다 그러면 금방 생각보다 잘 큽니다. 잘 커요. 근데 보통 12cm에서 13cm 가서 꽃을 보고 빈을 채취 정도 하려면 12m 정도니까 4년은 키워야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식재는 그냥 부엽, 통기가 잘 되는 부엽 상토나 수태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수태로 한 이 정도 사이즈까지 키우고 그 이상 좀 올라가면 그때는 보통 우리 관엽 키우는 식재 있잖아요. 그걸로 그대로 피트모스 펄라이트 이런 거 섞여 있는 걸로 심어서 키워도 전혀 문제 없고 얘네들도 10도 이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빛은 반양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소스토마 스콜로펜드리포리엄은 여기 토분에 심었는데 나 살려주세요 하고 나온 거 같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구글을 쳐보면 자생지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 보통 진해처럼 생겼다 해서 진해반란이라고 하고, 얼마 전이야, 꽤 전인데, SBS인가 MBC에서 정확한 방송사 생각이 안 나는데, 자생지가 제주도에서 찾았어요. 아주 군락지를 찾았는데, 방송 나가고 다 없어졌대요. 다 뜯어가고. 근데 이거는 뜯어온 거 아니에요. 배양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전라남도에
도서지역, 그러니까 섬지역이 있잖아요. 섬지역이나 제주도 같은 데서 자생을 해야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때요? 날씨가 아무리 바닷가고 제주도고 전라남도라도 겨울철에 춥잖아요. 영하까지 떨어진데도 버틴다는 뜻이죠. 근데 가정에서 영하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따뜻한 해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추위 잘 견딘다. 그래서 한 5도 정도까지 잘 견딘다. 그리고 키울 때 보통 무조건 이런 거는 토분에 못 키워요. 길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부작을 해준다. 나무판이나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부작이 되는데 거기에 수태를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나무에 붙일 땐 거의 수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자주 얘를 이렇게 해서 판에다가 이런 판에다가 얘가 좀 꺼낼게요. 이렇게 자 꺼냈어요. 판에다가 얘를 붙여요. 이렇게 보통 붙는 쪽에다 수태 살짝만 깔아주고 수태 이렇게 많이 까는 거 아니에요. 깔아주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잖아요. 묶은 다음에 여기는 노출돼 있으니까 매일 스프레이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썩어요. 근데 보통 3, 4일 정도에만 하잖아요. 나무나 이런 데 부작하는 게 좋고 꽃은 정말 이쁘죠. 이뻐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 토분에서 이렇게 키워서 부셔도 되지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작은 판 같은 데다 부작했을 때가 훨씬 더 이쁘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만 자라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조에 강하고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피면 핑크색 꽃이 요만하게 피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로디 게지아이는 아까 했던 제가 덴드로비움 마이프렌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차이점이 이런 마이프렌드는 위로 서서 커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서 키워도 되고 나무 같은 데 부작을 해서 이렇게 부작을 해도 돼요. 이렇게 부작할 때 얘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잎이 정면이 이렇게 윗면이 앞에서 보이게끔 하는데 이런 애들은 무조건 내려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작할 때 이렇게 하진 않죠. 부작하면 이렇게 부작을 하죠. 어차피 처진 애들이니까 처진 애들이라서 그래서 햇빛을 보지 얘를 이렇게 하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재배 빼면 다 똑같다. 이건 꽃이 노란색, 좀 약간 진분홍 색깔, 노란색이 진분홍이죠. 꽃이 피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격이 싸서, 번식이 워낙 잘 되니까 가격이 싸서 싼 것처럼 저렴하게 착한 가격으로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키우면 정말 이쁜 품종이에요. 이게 다발로 막 피면요, 봄 됐을 때 그 진핑크가 쫙 피면 향도 진하죠. 잘 견디죠.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부작했을 때. 그렇게 똑같이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얘는 여기잖아요. 쇼에노키스 프라그란스라고 합니다. 이 쇼에노키스 프라그란스는 이게 소양시란이라고 불러요. 소양시란이라고 불러 있어. 제가 뭔 뜻이지? 소양시란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얘가 자생하는 지역이 소양시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소양시란이라고 했나?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추측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래서 소양시란이라고 불리는 것 같을 때 뭐 특별한 뜻은 있지 않아요. 소양시란은 그런 뜻이고 이 쇼에노키스 프라그란스는 아주 미니어처 단초인데 사실은 이런 토분에 심는 것보다 무조건 강추는 뭐냐면 무조건 부작. 나무나 이렇게 붙여서 키우는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생긴 거 보세요. 여기 작은 애들이 바이틈, 안방 같은 데서 붙어서 자라잖아. 자라려면 얼마나 건조에 강하겠어요. 작은 애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강해도 되고요. 이런 애들은. 빛이 좀 적어도 잘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커봐야 조그매요. 이렇게 조그매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중 습도가 높은 데서 키웠을 때 그건 또 되게 좋아요. 그 추위는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도 이상 줘야 되고 부작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정말 낮은 토분에서 수태 깔고 살짝 깔고 키우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테라리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나초입니다. 그 다음에 벌버필름 라시오킬름하고 두 종류가 나왔는데 벌버필름 라시오킬름이나 벌버필름 오레이텀이나 꽃은 좀 틀리지만 똑같은 형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올라와서 뭐 꼴뚜기난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뭐 콩난, 콩처럼 동그랗게 콩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벌버 필름은 전부 다 벌버 필름 거의 다예요. 보통 야생지를 보면 나무 큰 나무나 이런 그늘 있죠. 나무 그늘이 많은 곳에 햇빛이 살랑살랑 들어오는데 붙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빛은 당연히 반 그늘이 맞는 거고요. 반 그늘이 맞고 이렇게 난초 중에서 같은 난초인데 뿌리가 이렇게 되게 얇게 나온 애들인데 벌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난초들은 주의할 게 뭐냐면 카틀리아나 이런 거하고 좀 틀려서 뿌리에서 물을 저장하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떨어져요. 벌브가에서 저장하는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초들은 될 수 있으면 물이 정말 빨리 마르고 또 물을 주고 마르고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부작이나 화분을 심어도 좀 낮은 화분 있잖아요. 낮은 분에 심어서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키우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꽃은 둘 다 부정기적으로 피고 이 라시오틸림은 꽃이 피면 이렇게 펴요. 이게 학권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벌버필름 중에서 라시오틸름 하면 라시오틸름 하는데 벌버필름 라시오틸름에는 요렇게 베이지톤 완전 노란색 같은 알바색하고 요렇게 약간 아주 연갈색으로 피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한색 똑같이 생겼는데 진하게 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 차이는 진하게 피는 건 보통 벌버필름 다크 뭐 블랙 하는데 둘 다 라시오틸름이에요. 근데 걔는 향이 없고 얘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 그것도 되게 독특하고 이쁘죠. 그러니까 통닭 같기도 하고 발레리나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벌버필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겨울철에 벌버필름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최소 12도. 10도, 12도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 나무나에도 바위에 붙여서 키웠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건조에도 강합니다. 대신 공기 습도는 높은 게 좋고 물은 주면 빨리 말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화분 깊이가 절대로 깊으면 안 되고 이런 벌버필름 종류는 유약이 발라져 있는 통기가 안 돼 불량한 데서도 키우면 안 돼요. 대부분의 착색 난초는 당연히 통기가 잘 되는 토분에 심었을 때 가장 좋은데 한데 토분에 안 심고 이렇게 아니 이런 판이 있죠. 나무판에 붙이는 게 좋은데 난 부작이 좀 싫다 그런 분들은 심을 때 좀 낮은 분에다 심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남 팔아요 그루편 2024년 10월 31일 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문하셔서 새로운 난초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잘 따라하시고 그리고 더 모르시면 제 나머지 영상에도 있을 거고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키우면 기본적인 건 다 나오니까 단 제가 논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화분은 크면 절대 안 된다. 흙에 심으면 안 된다. 난초는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줄 때 흠뻑 주고 마르고 다시 준다. 아무리 딴 거 다 몰라도 흠뻑 주고 마르면 다시 준다. 그렇죠? 단 부작은 틀려요. 부작은 물을 수시로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그루 쪽에서 타고 넘어서 들어와서 구입하고 또 구독도 눌러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나나쌤들한테 당연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